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골프채를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안 살 것 되게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 근데 아빠가 꼭 그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의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아빠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이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에서는 저는 포기한다 쪽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퇴근에 부담을 줘가면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부의 경우에. 이 남편이 그다음부터 계속 투덜댈 거예요. 만약 이사를 하면. 맞아. 그 투덜댈 걸 부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이사를 하지 말고 부인이 그냥 처갓집에 가 있든지 자기 친정이죠. 친정에 가 있어서 엄마 아빠를 자기 부모님을 모시면 남편이 불편하겠죠. 지금 손 까딱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도 있는데. 뭐 아이를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남편이 부인의 부재를 느끼도록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사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부인의 마음일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까? 뭐든지 남편 중심에 그냥 나는 돈 벌고 내가 돌보니까 야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나 불편하니까 네가 갔다 와. 이 마음에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한 20년을 같이 사는데 내 엄마가 아픈데 너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네가 갔다 와. 툭 던져버려요. 그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같이 가보자. 엄마를 위해서. 이 마음에 당신 안 가도 돼. 이걸 원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이야기 속에 뭐가 깔려 있는 얘기할 거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이야기 속에 뭐가 깔려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발 남편 중심으로 좀 삽시다. 나 이 남편으로서 정말 나 바라고 싶어요. 왜 오늘날 남편은 뒷방 늙은애가 다 그 치고 얼만큼 더 남편 중심으로 아니 살아요? 모든 삶 자체를 저도 이 가정에서는 일단 남편 위주로 그래 니네 아빠가 최고야. 지금 김민수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근데 걱정이 됐어요, 아니 꼭 오늘.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의 자리가 너무 없어. 무슨 말만 하면은 이기적. 안 되래요. 말씀하세요. 반대인 게 예, 예.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를 책임지잖아요. 그럴 때는 부인, 아이들, 자식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 내지 존중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권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존중할 때에는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권력도 좀 줍시다. 권력은 지시만 권력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권력은 나중에는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저 남편분이 부족한 부분이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인을 인식시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이사 가기가 어렵구나. 아니면 난 이렇게 해서 삼겹살 먹기가 어렵구나. 부인을 인식시키고 이해되면 되는데 저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맺힌 게 하나 있는데요. 푸세요. 오늘 풀어요. 이번 생일 때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아, 진짜요? 생일 지금 20년 동안 저는 남편이 되게 살살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여보 난 이게 너무 하고 아나운서니까. 싶어. 저는 또 아니 내가 뭘 맺히겠습니까? 왜 이래요? 오늘 아니 왜 내가 뭘 이래요? 맺히겠습니까? 생일날이라잖아요. 싸우지 예. 말고 민숙 씨 얘기 들어봐. 제가 이 사람이 항상 살살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보기보다 행동적이에요. 그럼 말 없이 여보 괜찮아. 여보 말 없이 그냥 여보 참아. 간다, 강수님. 말 없이 행동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불만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생일 때 뭘 예, 해? 생일 때 생일 선생님 네. 저는 사실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원래 안 예, 드셔. 원래 안 먹는데 이 사람이 생일만 되면은 여보 자기 이번 생일에는 우리 갈비찜 해 먹자. 예. 갈비찜을 제 생일날 제가 해서 이 사람을 주면 저는 먹지 않고 그 제 생일이 아니라 이 사람 생일인 거예요. 생일날 예. 김민수 씨 생일날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그렇지. 예, 제 아니, 생일에는 갈비찜이 제일 여보 우리 가만히 회사- 있어 보세요. 아니, 여보 저. 제일 고급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고급에서 그랬다니까. 아니 갈비찜은 동작을 좀 때려야 돼. 여보 아구찜도 있잖아요, 아구찜. 어머니들 제 말이 제 생일날 하루 정도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생일날에는 뭔가 남편이 옆에서 저한테 그렇지. 축하로 뭔가 주는 날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그거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김민숙 씨, 네. 내가 볼 때는 네. 남편 갈비찜에 먹여. 살이 쪄. 저렇게 말라가는 남편을. 아니요. 왜 갈비찜 안 해 그게 먹여? 아니고요. 갈비찜에 계속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이상해. 제가
선생님, 평소에는 제가 잘 할게요. 근데 이번 생일날은 그렇지, 제가 사실은 생일인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이고. 몸살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며칠 동안 들어 누워 있던 가운데 이 사람은 달력에다가 이제 생일 이거 딱 빨간색으로 생일 한 걸 보고는 아, 이날은 갈비찜 또 얻어먹을 수 있겠다. 제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되니까 김미숙 생일이라고 쓴 게 아니라 갈비찜 먹는 날 이렇게 썼거든요. 잠깐만요. 왕종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아팠어요. 아내 생일이고. 그런데 아내가 그럼 갈비찜 하려면 고생해야 돼요. 근데 왜 갈비찜을 먹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갈비찜이 우리 집에서 하는 요리 중에서 제일 원가가 비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먹자고 한 뜻이었어요. 근데 김미숙 씨가 몸이 아픈데 그걸 만들어야 되고 본인은 먹지 못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할 줄 몰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 그게 그럼 안타까워. 사올 수도 있으시잖아요. 에? 백화점에서 사올 수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미더덕찜도 그걸 있고.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김미숙 걸로. 씨께서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 목은 왜 기어가 딱 들어와요? 아, 그래서 아, 이건 왜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저희 쪽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이 정도면 해볼 만했는데 점점 한 명씩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한 명씩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처음에 제가 20년 동안 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원할 때는 내가 잔소리하고 꺾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라 하나 주면은 2개 달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제가 정말 싫은 거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또 밖에 나와가지고 마누라 악처라고 또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참 여기 나오신 남성분들 정말 이 실사례자처럼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 남편 윤기현 씨도 그런 기미가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브리핑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아침에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잖아요. 그거를 점심 때는 안 먹어요. 또 다른 찌개를 끓여줘야 돼. 한 찌개를 하루 2끼 이상 절대로 안 남자들 다 먹고요. 그래. 그렇죠. 그리고 반찬도 뭔가 다른 새로운 거를 꼭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중간에 라면을 하나 딱 먹여버려요. 아, 근데 그렇게 못하죠. 또 시어머니한테 이를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꼭 밖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술을 드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좀 씻고 잤으면 좋겠는데 귀엽고 난 술이 모자라. 한 잔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제가 뭐 참치캔이라도 뜯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북어를 들기름에 탈탈탈탈탈 볶아가지고 통나무 팍 넣어가지고 청양고추 팍팍팍 먹고 싶어. 속쓰리게 그렇게 쓸어가지고 탁 해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TV 켜놓고 그렇게 마시던가.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린 거 눈 비벼 가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그 자리에 무조건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마누라가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 너무 피곤해서 오빠 진짜 미안해. 꾸벅꾸벅 졸다가 나 좀 작게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혼자서 막 궁시렁 막 그러더니 방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 거야. 야! 하늘 같은 남편이 술 마시고 있는데 어디 마누라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고 너무 그래서 어떻게 속상한 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죠. 또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렇게 하고 일부러 몰래 녹취도 좀 해놓고 왜냐면 그런 걸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당장 모시고 살 남자들 아니에요? 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처가 부모님들은 무슨 남인가요? 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1시간 거리, 요즘에 서울에서 다 어딜 가도 1시간 거리 그럼요. 걸려요. 네. 그거 20년 세월 동안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아내분께서 조금 세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집을 얻어서라도. 그러니까 이사를 강행하셔야 됩니다. 야, 황은정 씨, 귀 빨개진 거 보세요. 저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왜 빨리 지금 윤기원 씨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힘든 그 거. 진심이 좀 약간 묻어나긴 내가 했었어요. 불안합니다 지금. 아니 그 초반을 잡아야 돼.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걸로 손땀을 씻어가면서 기현이 옆에서 손 맞아 죽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이사를 해야 하나 안 크게 해야 하나의 논쟁에서 약간 주목할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김양 커플이 지금 다른 입장이세요. 그래요? 예. 지금 양재주 원장께서는 강행한다 쪽의 입장이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뭐 항상 객관적이고 기왕이면 여성의 편에 서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김태형 씨는요? 혜원 형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그래요.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저분이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분들이 갑자기 얘 왜 배신 때리냐는 표정으로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래 하고 막 분노하고 하셨는데요. 30년 전에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버지 모습이죠. 그죠, 맞아요. 혹은 20년 더 전. 했지, 더 했지. 그 전에 더 심했고요. 20, 30년 전만 해도 저 정도의 가장의 모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분의 나름의 고충은 뭐냐?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저런 모습이거든요. 아버지한테. 나의 아버지한테 배웠던 건 저런 모습밖에 없어요. 제 그러면 말이에요. 왕종근 씨가 그 김미숙 씨 생일날도 갈비찜을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나쁜 사람은 아닌 건가요? 아유, 왕종근 선생님이 절대 나쁜 분은 아니죠. 네, 근데 절대 나쁜 분은 아니지만 이기적이죠. 그런 그 부인의 마음 심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나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패스. 항상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자란 놈이죠, 모자란 놈. 아니 근데 진짜 제일 열이 나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알고 그러면은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몰라서 그러면 격려해야죠, 격려. 근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빠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들 중에서요. 다 남자들이 자기 건강검진, 자기 건강을 정말 뭐 애지중지 아껴갖고 다 병원 아프면 특달같이 병원 달려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못 가는 남자들 많이 있어요. 무서워서.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병이 밝혀져서 세상 떠나버리면 그럼 진짜 나머지 가족들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는 가족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이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만 챙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가족 굶기는 건 아니잖아요. 굶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립 장진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남자들 중에서는 괜찮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어제 지금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투표를 했어요. 이 100인의 여성 판정단들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남자 신세계 가족 중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은 누굴까?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남편감은 누굴까? 굳이 해야 됩니까? 굳이 해야 돼요? 저희가 극비리의 사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과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뭐 6명 두고 그런 아니, 너무 가혹하네. 대답이 빤한데. 과연 가장 자상한 남편감으로 뽑힌 분이 누굴까요? 강렬이 형. 보여주세요. 장 변호사님 아니에요? 누구야? 세 명이야? 누구지? 두 사람이야? 자, 이 두 분이 1위, 2위예요. 여보, 당신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게 부인의 생일날 나를 위해서 갈비찜을 하신 분이 어떻게 저기 나중에 알게 됐잖아. 아니, 근데 사전 투표를 했기 1등은 때문에 몰라도 2등은 별로 자랑스러울 게 없는 게 뭐냐면 떨어진 남자들 보세요. 정동남, 지상렬, 양세진 이렇게. 자, 과연 이 두 분 중에 1등이 누굴지 가장 자상한 남편감은 이분입니다. 너 붙어 있어 둘이. 카메라 어디 가? 이게 뭐야? 자, 가장 자상하고 가정적일 것 같은 남편감 1위로 왕종근 선생님이 뽑히셨는데요. 그렇다면 판정단이 선택한 가장 이기적인 남편은 이 6분 중에 누가 선정이 되셨을지.
이거 인기 투표예요? 이것도 인기 투표예요. 이것도 인기 투표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인기 투표냐고. 야, 이거는요. 1위, 2위가 어. 한 표 차이에요. 한 표 진짜? 차이에요. 양팀! 아니야? 자, 과연 양김. 이 6번 중에 누굴까요? 김양. 양대진 씨. 자, 근데 이미지가 이례적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일단 사람들이. 그 판정단 분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을 알고 투표를 하시는 거지. 알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선적인 게 왜 이기적으로 그 보여졌어? 안에 이기적인 게 이게 묻어 있어요. 아니 근데 좋아요. 아니에요. 양재진 씨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보인 난 동네 바보잖아요. 근데 왜 이기적이냐고. 보통 바보가 아니야. 직권을 튕기면서 바보 짓을 해요. 자, 과연 이 두 분 중에 한 표 차이로 1위. 이기적인 남편과 1위가 된 분은 누굴까요? 이상열 아니야? 이분입니다. 누구야? 양재진 씨가 33표. 33표? 지상렬 씨 32표가 나왔어요. 제가 32개요? 네. 한 표 차이예요? 최근에 양재진 씨나 지상렬 씨가 이렇게 술 마시면요 언제부터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요. 말이 잘 안 통하고.